안녕하세요. 육아 인플루언서 숙별맘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, 바로 내 블로그 지수 어떻게 체크하나요? 제가 무료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 지수라고 하면요, 약간 조금 점수가 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블로그들이 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면 몇 점 이상이 넘어가면 일반에서 준최적화로 넘어가게 되고, 또 준최적화에서 최적화로 넘어가게 되고, 최적화가 되면 뭐가 좋으냐? 상위 노출 굉장히 잘 됩니다. 이 블로거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점수가 이미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.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그런 지수나 이런 거를 전혀 이렇게 정해두지 않는다라고는 명시는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일단 네이버가 어떤 계산을 하는지는 정확히 공지된 바는 없지만, 우리가 글을 쓰면 분명 이렇게 각각 상위 노출 순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. 근데 제일 처음에는 좀 파워블로거들이나 최적화분들이 뜨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짜별로 최신순으로 뜨기는 하지만, 그것조차도 알게 모르게 사실 최적화 밑에는 준최적화, 준최적화 밑에는 일반, 정말 저품질은 거의 안 뜨거나 정말 작은 키워드 맨 뒤에서 있으니까요, 확인하기가 어렵죠. 이런 순서로 알게 모르게 뭔가 점수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그런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, 어떤 키워드를 잘 여러분이 노리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들도 있는데요.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런 점수가 숨어져 있다. 그래서 그 점수를 결국 각각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분들이 계산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오픈을 해 두었어요. 근데 일단 무료로 나온 거는 바로다가 처음이고요. 원래는 월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 프로그램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있어요. 왜냐하면 업체 같은 데서도 여러분한테 협찬을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잘 뜨는 최적화 블로그인지 파워 블로거인지 조금 확인 작업을 하거나, 아니면 또는 저품질인지 안 뜨는 거 아닐까, 아니면 방문자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인지 약간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 업체가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.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 10만 원을 내느니, 내가 지금 수익도 만 원도 없는데 애드포스트 하루에 100원, 1000원 붙는데 10만 원이 웬 말입니까? 그럴 때는 바로다라고 검색을 하시는데요. 그냥 바로다 말고 바로다 블로그 지수 확인, 또는 위에 주소 보이시죠? 이 주소를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. 이 주소를 넣고 일단 회원가입을 해두세요. 저는 정말 그냥 무료 가입만 해놓은 상태고요.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유료로 결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, 바로다는. 근데 일반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, 저 지금 보시면 블로그 제 거 지수 확인하는 거 딱 한 번, 그 다음에 뭔가 간편하게 한 번, 그 다음에 뷰 분석하는 거, 포스팅 헬퍼, 이게 무슨 말이냐. 자,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단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.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한두 달 이상 글을 조금 그래도 키워드 조금씩 쓰시고 했다면 준최적화 2단계, 3단계 정도 되실 거예요. 이 단계는요, 1단계에서 3단계, 4단계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준최적화에서 다들 최적화로 가려고 하지만, 정말 점수 한 끗 차이로 저 같은 경우도 최적화로 갑자기 표시가 됐다가, 어느 날은 한 몇 달 후에는 갑자기 준최적화로 표시가 됐다가, 그러니까 커트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80점 넘으면 최적화다, 81점부터는 최적화다, 80점부터는 준최적화다,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제 느낌으로는 점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꼭 무슨 단계다라고 해서 시름 앓지 마시고요. 아, 몇 달 후에는 내가 올라가도록 해야지. 키워드 상위 노출을 더 많이 해야지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지수 확인 제 거를 한번 해볼게요. 1번 풀릿.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아이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음,
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요. 자기 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제 아이디랑 지금 제가 최적이라고 뜨는데요. 지금 위에 이렇게 느낌표에 갖다 대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뜹니다. 그래서 이 설명만 보셔도 되는데 저품질 단계에서 일반 단계, 그다음에 준최적화 1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. 각 이런 지수 프로그램이 알게 모르게 단계를 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.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공지된 건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다른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 6단계까지 있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최적이 1단계에서 5단계. 이렇게 바로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말이냐? 다른 유료 프로그램으로 돌렸는데 제 아이디를 딱 검색을 했을 때 준최 6단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지금 바로다에서는 최적 1단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은 거니까 제가 너무 점수에만 연연하지 마셔라. 중요한 건 뭐다?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. 그리고 계속 키워드 상위 노출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체크되어 있고요. 제 블로그 생성 날짜라든지 블로그 명 이름을 바꾼 횟수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뜹니다. 그 다음에 제 최근 포스팅까지 뜨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평균 방문자 수, 전체 방문자 수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블로그 지수 간편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. 아쉽게도 일반 플랜, 무료 사용자들은 내 아이디만 조회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결제를 하신다. 결제를 하신다, 이렇게.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아이디를 조금 검색을 하고 싶으신 상황에 있다면, 이렇게 뭐 55,000원짜리 정도, 베이지 플랜 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단,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유료 프로그램마다 지수나 단계 그 계산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뭐 어때요?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, 저 사람, 내 사람, 어쨌든 수준 차이만 알아놓고 뭐 이런 거 알아놓으실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뷰 분석. 이게 뭐냐면요.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은 파워블로거들은 그냥 글 쓰지 않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피곤하게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고 다른 사람 다 계산해서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거에 집중한 다음에 그것과 연관 키워드를 최대한 찾는 사람인데요. 즐겁게 하고 싶거든요.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해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,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, 그런 성향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런 유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냐면, 제가 예를 들어 다 보세요. 크리스마스로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크리스마스. 여기서 키워드를 크리스마스라고 적어볼게요. 그러면 밑에 자, 뭐라고 뜨는지 한번 자, 살펴보세요. 우선은 영역별 분포, 입력한 키워드로 어느 영역의 컨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는지, 뭐 당연히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카페보다 블로그가 더 많이 뜨겠죠. 근데 블로그 분포, 뭐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냐? 최적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자. 대형 키워드니까 당연히 최적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상위 노출에 그래서 누가 유리한지,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리시면 안 됩니다. 세부적인 거 고르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뷰 상세인데요. 잘 보시면 아이디까지 적혀 있습니다. 뭐냐면 크리스마스로 노출되는 상위 순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파워블로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최적화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최신성, 최근 글인지 아닌지 일단 상위 노출 대부분 조금 비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적이 몇 단계인지 이렇게 보고서 내가 진입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 프로그램으로 미리 켜보고 들어가셔요. 어떤 키워드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최신 글이 많은지 제가 분포도를 조금 보라고 이전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그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분들의 지수가 이렇게 높단 말이죠. 그럼 제가 최적 1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물론 저라면은 좀 세부적인 걸로 해가지고 되게 핫한 걸로 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많이 내려가도 준최 단계가 보이지 않아요. 최적 아래가 준최거든요.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준최라고 뜰 겁니다.
이제 숫자만 좀 다를 거고요.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쓰면은 상위 노출이 어렵다는 게 미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크리스마스 그럼 연관 검색어들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가지 검색해 볼 수 있겠죠. 단 일반 플랜은 딱 한 번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루치나 55,000원짜리로 좀 결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네이버 검색에서 연관 검색어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키워드 마스터도 찾아보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신다면 55,000원 아낄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포스팅 헬퍼는 무엇이냐? 뷰 검색 결과 블로그 컨텐츠의 상위 5개 문서를 분석한대요. 제가 어제 에드포스트 수익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이것도 상위 노출이 너무 어려워요. 근데 밑에 뭐가 뜨냐 하면 포스팅 헬퍼에서 보이는 건요. 연관 탭 순위, 그 다음에 통합 검색 결과 탭 순위. 탭은요,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면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합니다. 이게 알게 모르게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요. 왜 어떻게 바뀌냐고요? 검색자한테 편하도록 바뀌어요. 코로나로 치면 뉴스가 먼저 뜨기도 하고요. 뭐 물건 구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면 쇼핑이 먼저 뜨기도 하고요. 지금 크리스마스 검색했더니 블로그가 보이는 뷰가 더 뒤에 있고 앞에 어학사전 쇼핑이 먼저 뜨죠. 이런 식으로 탭들이 조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. 우리는 블로거이기 때문에 뷰가 좀 앞에 떠야지 좋습니다. 그래야 우리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. 지금 얘처럼 뷰가 좀 뒤에 있다는 건 사람들이 이미지를 더 빨리 찾고 많이 찾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어학사전이라던가 아니면 쇼핑을 많이 찾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이 우리 블로거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뷰가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어야지 여러분들 조회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. 연관 키워드 벌써 보이죠? 연관 키워드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위부터 뭐가 나와요? 1위부터 글자 수. 글자 수.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글자 수 몇 개여야 되냐? 사진이 몇 개여야 되냐? 그 키워드마다 달라요. 상위 노출을 이렇게 시킬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. 반복하셔요. 최신 순위여야 된다. 이 지수, 각 블로거들의 신뢰도가 지수에 따라서 결국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수, 그 다음에 결국 정확도, 그 주제, 본문, 제목, 정확도. 이걸로 거의 결정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꼭 반드시 천자를 넘는 사람만 상위 노출 1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. 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사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8개, 5개 적은 사람들도 많죠. 그래서 포스팅 기본 정보라든지 해시태그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. 이걸 보시면서 일단은 무료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. 그래서 내 지수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뭐 이거는 지금 패스하시고 뷰 분석. 뷰 분석으로 하셔가지고 아까 저처럼 자기가 쓸 키워드가 혹시 상위에 최적화이신 분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지 그러면 세부적인 걸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걸 조금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포스팅 헬퍼를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사진이나 아니면은 글자 수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략 조금 보면서 느낌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 마지막에 원고 정렬기는 여러분들 원고 쓰신 거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갖다 붙여서 공백 포함으로 몇 글자 썼는지 내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.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약에 글을 썼어요. 글을 썼으면 글자를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?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춤법을 이렇게 체크를 눌러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글자를 이렇게 다 긁어요. 다 붙여 넣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뜨나요? 공백 포함해서는 1169자, 공백 제외에서는 846자라고 뜹니다. 그래서 정렬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 정렬로 예쁘게 조금 보이기도 하는 게요.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제 글을 조금 엄마 핸드폰으로 한번 다시 봤더니 이 핸드폰이 부모님들은 좀 글자 폰트를 좀 늘려놔서 그런지 다 잘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핸드폰 요즘에 사이즈가 워낙에 다양해가지고 그럴 때 조금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원고를
정렬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글자 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누르면 여기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깐요. 체험단 같은 경우 쓰실 때 꼭 2,000자 넘으라고 하는 업체가 간혹 있죠. 꼭 그렇게 해야지 뜨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. 글자나 사진이나 뭐 정성스럽게 쓰면은 그만큼 또 뭐 정확하게 뜰 수도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고요. 어쨌든 요렇게 글자 수를 체크해 보실 때 글자 수 세기를 이용해 보셔도 된다는 거. 자, 그래서요 오늘 바로다 지수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어요.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요거 확인해서 몇 달 후에 내가 나아졌는지 그 포인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